네, 반갑습니다. 저는 도민고라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책장 정리를 했는데, 안 보던 책이 굉장히 많아서 중고 서점에 갖다 파니까 한 1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남겨둘 책을 고르고 있는데, 굉장히, 족보 같은 두꺼운 책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제 보니까 제목이 인생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이었는데, 작가가 제가 책은 많이 안 읽어봤지만 이름은 충분히 들어본 톨스토이더라고요. 러시아의 대문호라고 이제 수식어가 붙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제목만 들어봤지 작품을 제대로 읽어본 게 없어서 이 책이 톨스토이가 쓴 제가 읽은 것 중에는 최초의 책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방송을 준비하게 되면서 조금 다 읽어보진 못했어요. 왜냐면 이 책이 1200페이지거든요. 한 번에 다 읽으려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필요한데 제가 또 이렇게 집중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 방송을 기획하게 된 계기가 제가 이 좋은 책을 놔두고 뭐 농땡이 안 피고 계속 읽으려면 뭔가 기록을 남겨놔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방송을 만들게 된 거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책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 굉장히 특이합니다. 제가 일단은 서문을 한번 볼게요. 서문이 톨스토이가 썼는데 다 읽진 않을 겁니다. 근데 서문에 따르면 톨스토이가 매일 일기를 쓰듯이 혹은 메모를 하듯이 1월 1일, 1월 2일에서부터 12월 31일까지 하루에 몇 개의 단락을 가지고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어떤 그 동시대의 철학자나 사상가들이 했던 말을 이렇게 본인이 옮겨놓은 것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이렇게 지어낸 말도 있고, 혹은 그 출처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일단 옮겨놓은 그런 것도 있다고 해요. 근데 이거는 뭐 톨스토이가 말하기는 원전하고는 조금 내용이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이거를 나중에 뭐 읽으시는 분이나 번역하시는 분들은 원전을 찾지 말고 그냥 이대로 여기 이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설명해달라, 사용해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톨스토이의 손을 거쳤다는 것 자체가 그 본인의 말로 바꿔서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OT는 이 정도로 하고요. 전 이번에는 71페이지로 넘어가서 이 책의 앞부분이 뭐 톨스토이의 생애나 업적 같은 거를 설명해 놓은 게 한 70페이지 정도 되고 71페이지를 펴야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자 1월 1일 세 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그리 중요치 않은 평범한 것을 많이 알기보다는 참으로 좋고 필요한 것을 조금 아는 것이 낫다. 이거는 출처는 안 나와 있는데 무슨 동양의 고사 같아요. 뭐 저도 한자를 잘하진 못해가지고 뭐 비슷한 게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아시는 분은 댓글을 달아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잘 갖추어진 작은 서재에 굉장한 보배가 존재할 수 있다. 수천 년에 걸친 세계의 모든 문명국에서 출현한 가장 지혜롭고 고귀한 위인들의 세계, 즉 그들의 연구와 지혜의 소산이 그 책들 속에 고스란히 살아 숨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며 가까이 하기 어려운 존재인 그들은 우리가 자신들의 고독을 깨뜨리거나 자신들의 작업을 방해하는 것을 견디지 못할 것이고, 또는 사회적 조건들이 그들과의 교류 자체를 불가능하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책 속에는 그들의 최상의 벗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사상이 세기를 건너뛰어 누구인지도 모르는 우리에게 명료한 언어로 펼쳐져 있다. 우리는 인생에서 가장 큰 정신적 은혜를 책 속에서 얻고 있는 것이다. 에머슨. 이번 거는 앞에 단락이랑은 다르게 출처가 나와 있네요. 에머슨이 영국의 시인인가요? 제가 나중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까지 보고 나서 느낀 점은, 이게 2004년에 한국어로 번역이 돼서 나온 책이잖아요. 근데 문장이 아무래도 번역의 과정을 거치기도 했고, 또 1800년대에 쓰여진 책이니까 지금하고는 문체가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문장이 좀 긴 편이고, 문어체로 많이 쓰여져 있는 것 같고, 낭독하기엔 어렵네요. 제가 아나운서는 아니잖아요. 성우도 아니고. 뭐 두 번째 단락만 놓고 보면 또 독서의 가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2번 단락을 묶어서 보면, 중요한 책만 읽어라, 이렇게 뭐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톨스토이의 생각이 어떤지는 조금 더 읽어보면서 같이 생각해 보기로 합시다. 자, 셋. 인간은 원래 반추동물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저 많은 책을 머리에 채워넣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가 삼킨 것을 잘 새김질하여 소화시키지 않는다면 책은 우리에게 아무런 힘과 자양도 주지 못할 것이다. 로크. 앞에서랑은 좀 다르게 이번에는 반추동물이라는 말을 쓰면서 복습의 중요성을 말하는 건가요? 근데 제가 이렇게 단락마다 이제 코멘트를 달다 보니까 무슨 그 수능 언어 영역 강의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긴 하는데, 근데 이렇게 제가 세 번째 단락의 내용처럼 이렇게 말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복습하는 거죠. 잠시만요. 제가 시스템 소리를 안 껐네요. 네, 껐고요.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뭐 새김질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힘과 자양도 주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만큼 중요하죠. 인간이 기억을 하는 구조, 기억을 저장하는 구조가 그 반복을 통해서 이게 단기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넘어간다는 이론이 있잖아요. 뭐 그렇게 설명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렇게 되새김질을 하면서 처음에 읽었을 때는 그 안 보였던 뭔가 새로운 가치가 발견이 될 수도 있고요. 굉장히 1번, 2번, 3번 단락을 쭉 읽어보니까 굉장히 교훈적인 내용만 적어놓은 것 같아요. 제가 톨스토이가 자녀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그냥 자식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 공부 열심히 해라, 뭐 어떻게 열심히 해라, 이런 얘기 같아요. 페이지를 넘겨보겠습니다. 자, 넷. 다양한 저자의 서술과 온갖 종류의 책을 읽음으로써 우리 머릿속에 혼란과 모호함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만약 독서를 통해 무엇인가 유익한 것을 끌어내고 싶거든 진정으로 가치 있는 저자의 책만을 즐기도록 해야 한다. 책을 무턱대고 많이 읽는 것은 두뇌를 산만하게 만들 뿐이다. 그러므로
확실히 양서로 정평이 나 있는 책만 읽도록 하라. 만약 잠시 다른 종류의 책을 접하고 싶은 생각이 나더라도 언젠가는 다시 본래의 독서법으로 돌아가기를 잊지 말라. 세네카. 네 번째 단락에서는 가려 읽기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네요. 요즘같이 텍스트나 콘텐츠가 범람하고 있는 시대에는 뭐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일지도 모르겠네요. 근데 뭐가 좋은 것인지 뭐가 나쁜 것인지 이런 거를 가려내는 기준을 갖는 게 더 중요하겠죠. 세네카의 말에서는 양서로 정평이 나 있는 책만 읽도록 하라 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대중이 많이 읽는 책을 읽으라는 건가요? 아니면 뭐 평론가들이 추천한 책을 읽으라고 하는 건가요? 그 사람들이 반드시 옳으라는 보장은 없겠고 장단점이 있겠지만 별로 동의하고 싶지는 않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 단락을 읽어보죠. 무엇보다 먼저 좋은 책부터 읽어라. 그렇지 않으면 결국 평생 그 책을 읽을 기회를 놓치게 될 것이다. 소로. 소로는 영문학의 시인이죠. 여기서도 좋은 책, 좋은 글 얘기를 자꾸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가 좋은 글인지는 톨스토이가 생각하는 좋은 글은 뭘까요? 책을 읽다 보면 그 답이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여섯 번째, 자신의 사상이 고갈되었다고 느낄 때 비로소 책을 읽어야 한다. 그것은 지극히 총명한 사람들에게도 흔히 일어나는 일이다. 그러나 독서에 의해 아직 완성되지 못한 자신의 사상을 혼란케 하는 일은 자기 영혼에 대한 범죄 행위이다. 쇼펜하우어. 이 쇼펜하우어는 제가 이름은 많이 들어봤습니다. 독일의 사상가인데 이분이 썼다는 책을 한번 읽어본 적이 있어요. 그게 후대에 창작된 건지 본인이 직접 쓰신 건지 모르겠는데 그 쇼펜하우어의 토론의 법칙이라고 토론에서 이렇게 하면 무조건 이긴다 라는 식으로 60개 70개 정도의 팁을 적어놨는데 말문이 막히면 인신공격을 해라, 논리를 비약하라 이런 식으로 조금 말도 안 되는 거를 적어놨는데 사실은 토론의 법칙이 아니고 토론에서 이렇게 하지 말라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반어법으로 책 전체가 그렇게 쓰였던 것 같고, 자 다시 책으로 돌아가 보면 톨스토이는 이 글을 책에 실으면서 계속 독서에 대한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죠. 근데 아직 완성되지 못한 자신의 사상을 혼란케 하는 일은 범죄 행위다 라고 했어요. 물론 이 말 자체는 쇼펜하우어가 한 거지만 인용도 결국에는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끌어다 쓰는 거니까 그냥 톨스토이가 한 말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앞으로도 그렇게 봐야겠죠? 근데 이 문장 자체는 굉장히 교만해 보여요. 범죄 행위, 영혼을 더럽히는 이런 거는 제 기준으로 볼 때는 나르시시스트 같아요. 별로 마음에는 안 듭니다. 자, 그리고 일곱 번째 단락 역시 쇼펜하우어가 쓴 글을 옮겨 놓은 건데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거는 좀 깁니다. 자, 문학에서도 인생에서와 같은 현상을 볼 수 있다.
어디를 돌아보나 마치 여름철 파리처럼 득실거리며 모든 것을 더럽히고 있는 구제할 길 없는 쏙된 무리와 부딪히게 된다. 그것 때문에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 악서의 범람과 좋은 씨앗의 발화를 방해하는 문학적 독초의 이상 번식이 일어나고 있다. 그와 같은 책들은 엄선된 참으로 뛰어난 작품에 투자해야 할 시간과 돈과 정신력을 훔치고 있다. 악서는 무익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단언코 유해하다. 홍수처럼 쏟아지는 문학서 가운데 10중8구는 우매한 독자의 호주머니에서 조금이라도 더 돈을 뜯어내려고 하는 목적으로 출판되고 있다. 그래서 저자와 출판업자와 인쇄업자들은 고의로 책을 두껍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돈벌이를 위해 글을 쓰는 매문업자는 더더욱 유해하고 후한무치한 기만을 자행하고 있다. 하찮은 문장을 늘어놓고 한 줄에 얼마라고 하는 이 일용노동자들은 독자의 기호에 흠집을 내고 참된 문화를 망치고 있다. 이 같은 해독에 대항하는 수단으로서 우리는 반드시 읽지 않는 것을 배워야 한다. 즉, 대중에게 인기가 있는 책, 평판이 자자한 책은 아예 읽지 말아야 한다. 더욱 과감하게 말하면 발행된 첫 해가 그 존재의 마지막 해가 되는 책은 모두 멀리해야 한다. 분명히 말해두지만 어리석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저자가 언제나 가장 많은 독자층을 확보하는 법이다. 우리는 이 짧고 더덥고 한정된 생애를 동서고금의 위대한 작품과 수많은 열등 작가들 위해 탑처럼 우뚝 솟아있는 천재적 작가들의 작품을 가까이하며 보내지 않으면 안 된다. 오직 이러한 저자들만이 우리를 정말로 움직일 수 있고 가르칠 수 있기 때문이다. 악서는 아무리 적게 읽어도 지나치지 않고 양서는 아무리 많이 읽어도 과하다고 할 수 없다. 악서는 마음을 흐리게 하는 정신적인 독이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고금의 양서는 읽을 줄 모르고 그저 그 시대의 새로운 작품만 읽기에 바쁘다. 때문에 오늘날의 지식인들은 언제나 우물한 개구리처럼 같은 주제를 우려먹으며 같은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그로 인해 우리의 시대는 해악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깁니다. 근데 이거는 아까 네 번째 단락 세네카가 했던 말을 옮긴 거에서 말하는 좋은 책의 기준하고 조금 달라요. 세네카는 양서로 정평이나 있는 책만 읽도록 하라라고 했는데 이 일곱 번째 단락에서는 평판이 자자한 책은 아예 읽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써놓긴 했네요. 근데 좀 더 읽어보면 여기서 평판이 자자한 책 같은 말은 아무래도 홍보가 많이 가미된 책, 업자들의 이해가 많이 얽힌 책 이런 책을 말하는 것 같아요. 요즘도 요즘 2016년도 뭔가 이슈가 터지면은 그 출판업계나 방송이나 언론이나 많이 그런 거를 트렌드를 삼아서 많이 따라가잖아요. 그런 거를 경계하라는 말 같네요. 요즘처럼 이렇게 오래가지 못하는 콘텐츠가 이렇게 무한하게 남아있는, 범람하고 있죠. 근데 사실 제가 이렇게 말하면서도 범람, 이런 표현이, 그런 창작자들의 고통을 제가 모르고 그냥 단편적으로 말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긴 해요. 아까 말했듯이 뭐가 좋은지, 뭐가 나쁜지 이런 기준은 지금은 이렇더라도 나중에는 달라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자, 그럼 다시 책으로 돌아가죠. 1월 1일의 마지막 단락입니다. 8번째고요. 이번 거는 출처가 없습니다. 물질적인 동물과 정신적인 동물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물질적인 동물은, 독물은 대부분 맛이 불쾌하지만 저급한 신문이나 악서 같은 정신적인 동물은 불행히도 아주 매혹적이라는 점이다. 이거는 앞에 단락을 쓴 톨스토이가 마지막에 감상평처럼 적어놓은 것 같아요. 출처가 없는 것 때문이기도 하고, 저급한 신문이나 악서, 그러니까 질 낮은 컨텐츠를 정신적인 동물이라고 표현을 하네요. 대모노라고 불리는 톨스토이 정도 되면은 뭐 이런 거를 말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거겠죠. 저도 뭐 이 책을 오늘 방금 지금까지 1월 1일을 읽었으니까 이제 364번을 더 읽으면 이 책을 다 읽는 건데, 글쎄요, 다 읽고 나면 제가 톨스토이의 생각을 좀 더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저는 뭐 문학을 전공하거나 문학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톨스토이의 책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뭐 요즘엔 뭐 인터넷에 치면 나오겠지만 아니면은 이 책 동서문화사에서 나온 2004년에 나온 인생이란 무엇인가 1 진리편, 여기에 앞부분을 보면 톨스토이의 생애가 나와 있긴 하니까 이거를 찬찬히 읽어보면 뭐 톨스토이가 어떤 삶을 살아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인가 라는 걸 좀 알 수 있겠지만 저는 웬만하면 안 읽을 생각이에요. 왜냐면은 저는 그냥 이 책의 겉표지나 생김새를 보고 마음에 들어서 이걸 읽기 시작한 거고, 그냥 책 자체로 해석하는데 좀 무게를 두고 싶어요. 뭐 물론 이제 코멘트를 달다 보면은 뭐 요즘 세상 얘기도 하고 뭐 톨스토이가 어땠느니 뭐 또 뭐 역사에 무슨 일이 있었느니 뭐 제가 아는 한 이렇게 덧붙일 수도 있겠지만 책 괜히 뭔가 편견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런 거를 좀 경계하고 싶네요. 자, 그럼 저는 이 인생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이제 막 읽기 시작한 도밍고고요. 자, 다음에 뵙겠습니다.